골드 때 파트너가 15명 정도 있었어요. 사업이 전에요. 전 3개월 동안 초대 80명 했어요. 80명. 저는 재미없는 거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초대하는 거 재밌죠? 재밌잖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건 길게 해야 돼요? 재밌는 걸 길게 해야 돼요? 그럼 초대 빨리 해서 많이 하세요. 왜 그걸 몇 년씩 하세요? 저는 그때 3개월 한 거 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만든 파트너들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고 제가 바닥부터 하려고 진짜 공부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다 했어요. 그때부터 전 지금까지 행사, 조회, 참석 뭐 이런 거 빠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룹장 되고 하면서 아침 조회를 좀 늦게 나가는 적은 있죠. 파트너도 이제 안 나와도 된다 그래서 안 나갔더니 지들도 안 나오더라고. 늦게 나와, 그 자기들 늦게 나오려고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직급이 뭔데? 간혹 이런 분들 있어요. 사장님 강의 좀 연습 좀 하세요. 전 직급이 아직 이래서요. 사장님 미팅 좀 하세요. 저는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사장님은 개인 사업자지 스폰서의 직원이 아니에요. 맞죠? 사장님이 잘 돼서 라인이가 돼서 수익이 생기면 이거 스폰서 나눠주세요? 사장님 거잖아요. 근데 왜 개인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안 하시냐는 거죠. 사장님이시라면서요. 성공하신다면서요. 자연이 되고 싶다면서요. 그럼 대가 지불을 하셔야죠. 대가 지불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있어요? 어떤 공짜가 있습니까? 숨 쉬는 게 공짜예요? 부모님이 대가 지불해서 날 낳았는데 10개월 동안 배를 아파가지고 낳은 덕으로 내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건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불한 거겠죠. 그죠? 누군가가 지불했을 뿐이지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도 뭐 사업이 잘만 됐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룸이 됐을 때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막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여기도 경력이거나 좀 하신 분들은 똑같은 생각이 드실 건데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이제는 파트너들도 내가 했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는 사장님들이 각자 내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겠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루비 때 슬럼프에 빠졌던 기간이에요. 몇 년이요? 3년. 이때 뭐였냐면 저의 목표가 없었어요. 목표가 없었고 제 시선은 오로지 파트너들한테만 가 있었어요. 파트너들의 목표가 제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안 하면 저도 목표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았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깨우치기 전에는 스폰서가 맨날 얘기해줘도 본인이 절대 깨우치지 못해요. 스스로 알기 전에는. 제가 3년 만에 이걸 깨우쳤잖아요. 뭘 했냐면 내가 예전처럼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있었다 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3년 만에 먹었어요. 3년 만에 먹으니까 이제 다시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했던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지루해요? 엄청 하기 싫어요. 엄청 하기 싫어요. 다시 처음부터 하려면 얼마나 저는 똑같은 영화 2번 보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자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초대하고 거절당하고 내가 그렇게 난 성공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2년, 3년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나 이거 이제 못해서 접었어, 포기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선택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다시 초대하고 신규 미팅 제가 다 하고 파트너들 안 나와도 제가 아침 조회 참석하고 그래서 3개월을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루비 에메랄드가 됐어요. 3년 동안 못 가진 걸 3개월 만에 에메랄드를 갔어요. 처음에는 파트너들이 똑같았어요. 그냥 뭐 스폰서가 좀 움직이나 보네. 근데 제가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하니까 파트너들이 달라진 거를 눈치를 채죠. 사장님 이제 나 바뀌었어. 나 바뀌었으니까 우리 제대로 해보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바뀐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바뀌면 제일 먼저 파트너한테 얘기하죠. 야, 나 이제부터 내일부터 사업 제대로 할 거야. 저녁 끝까지 다 있을 거고 아침 출근할 거야. 라고 얘기부터 시작하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행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에메랄드가 되고 제가 다시 다양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짐 싸들고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찜질방에서 3개월 있었어요.
에메랄드 되고요. 다이아몬드 가는데 3개월 걸렸어. 3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갔어. 파트너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 혼자 움직였는데 파트너가 아침 조에 한 명씩 더 나오기 시작하고 저 나오란 말 안 했어요. 그냥 혼자 나갔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좋은 아침이다. 전 아침 조에 맞추고 센터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문자가 보냈어요. 전 나오라는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안하죠? 인천 사람이 천안에 와서 대전에 와서 아침 조회부터 참석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파트너라면 한 번쯤은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제가 이제 다시 미팅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 되고요. 6개월 만에 그룹 발대했어요. 100명 만들어서. 이때 파트너가 제가 몇 명이었냐면 에메랄드 때 약 30명 정도? 다이아몬드 갈 때가 약 40에서 50명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신태명 크라운 다이아몬드 그룹장님 속속의 그룹에서 행사를 하고 있을 텐데 폴스타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100명이 돼야 그룹 발대를 해주는 게 원칙이었어요. 참석 인원이 100명이 되면 이제 그때 그룹 발대할 조건이 되고 그룹장님이 인증해주고 그래서 그룹 발대를 시켜줍니다. 근데 제가 미친 듯이 열심히 했는데 100명이 안 됐어요. 100명이 안 됐어요. 90 몇 명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으면 웬만하면 해줄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그룹 파트너 사람들 모아놓고 저녁 이 PST 끝나고 다 행사 끝나고 이렇게 그룹 파트너 사람들 딱 모아놓고 제가 단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들 우리 진짜 열심히 잘했고 사장님들 너무 멋있게 잘해줘서 우리 이번 행사 너무 잘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제가 좀 부족해서 100명이 안 돼서 그룹 발대를 못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에달시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 파트너들 앞에서. 파트너들도 같이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억울했어. 좀 해주지. 몇 명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룹 발대가. 근데 그 다음날 국장님이 마무리하는 회의사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김일선 다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지? 하고 나왔는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김일선 다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그룹 발대를 다음 달부터 분리해서 행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파트너들이 갑자기 그냥 막 신나가 왜 어제 밤에 우리 안 된다고 울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그룹 발대를 한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그때 기분이 다음날 갈 때보다 더 좋았어요. 진짜 안 되는 건데 해준 것 같은 뭔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나? 그렇게 해서 그룹 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8년 전이네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때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만 혼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제가 이제 식구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그룹 식구들. 우리 식구들이 진짜 식구구나. 같은 마음을 먹었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다 같이 슬퍼도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도 같이 기뻐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트너의 소중함을 알았죠. 네,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룹 발대가 되고 나서도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항상 기복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라인이 B라인이 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제가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룹 발대했는데 그 말로만 듣던 라인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경험을 해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룹이 100명 정도 됐다가 몇 명까지 줄었었냐면 제일 어려울 때는 15명까지 줄었었어요. 처음부터 15명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100명 갔다가 15명이 되면 기분이 되게 그래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포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5년을 뛰어야 되는데 다시 하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제가 했던 행동을 다시 5년을 해야 돼. 그런 용기가 혼자 하는 거면 못합니다.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던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초기에 함께 했던 리더들이 제 옆에 항상 지켜줬어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군장님 우리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뭐 다시 하면 되지. 우리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신박사님이랑도 얘기했지만 15명 가지고 펜션에서 이렇게 행사하다가 펜션에서 15명끼리 가서 워크숍 하는 것처럼 했어요.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야, 어차피 그렇게 해도 못해도 우리 놀러 왔다 생각하고 하자. 기초하고 외부 강사 부를 돈이 어딨어요. 다 15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불러? 우리끼리 하고 저녁 때 소주 한잔 먹으면서 우리 다시 처음에 혼자서도 했는데 우리 15명이나 있는데 다시 해보자. 아무도 없을 때도 했는데 15명이나 있다. 15배나 많다 우리 지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 저 몇 분까지죠? 아, 계속 해야 된다고요? 저도 집에 가야죠. 8시 반까지입니까? 아, 네, 시간 충분하겠네요. 공통적인 게 어딜 가서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러면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룹장님들만. 이 사업자들은 아이씨 빨리 끝내지 아이씨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만 더 일하라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셨. 이번에 타이밍이 제대로 나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별의별 걸 다 하면서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 김동민 사장님의 파트너였는데 김동민 사장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이 인천의 문학경기장에 가면 문학경기장 앞에 포장마차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인천에 가면 무슨 조직이 있어요. 생활하시는 분들. 아, 조직이라고 써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행동 리더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더이신 분인데 이 정보를 이제 와이프가 준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당신이 알아봐라. 와서 딱 듣더니 괜찮대요.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트너 친구 그 밑에 동생들이죠. 동생들한테 전화해요 그냥. 야 누구누구야 어디로 몇 시까지 와 그러면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와요. 센터로 쭉 들어와요. 복장은 다 똑같아요. 등산복 이렇게 머리 스포츠. 쫙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거리를 90도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저희 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모든 대화에 형님이 들어가요.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형님이란 말이 단어 형님 이렇게 들어가요. 형님 저희 왔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앉아봐. 여기 사장님 이제 나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거 설명 듣고 써 그런 거예요. 저한테 설명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간단히 해요. 뭐 짧게 해달래. 길게 할 필요도 없대. 그냥 간단히 설명해달래. 그럼 제가 20분 짧게 짧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류를 주래요. 그럼 서류 주잖아요? 그럼 써요. 그럼 개통하래요 저거. 개통 쫙 해줘요. 그럼 딱 밟고 가요.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요. 그럼 또 전화해. 야 누구 여기 어디 와라. 한 달 동안에 30몇 개 개통했어요. 동생들 거 다. 아예 올 때 서류 들고 그래. 서류랑 돈 30만 갖고 와라. 그럼 다 들고 와.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런 분이 이제 박일광 국장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야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분이 들어오구나. 이분을 막 개통하더니 자기가 청주에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저거 청주 가세요. 파트너가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청주 갑니다. 버스 타고 청주로 가면 청주 이게 버스 터미널이 4거리가 있으면 터미널이 이렇게 2군데가 있어요. 길 사이로. 여기를 갔어요. 갔더니 금방으로 가더라고요. 금방에 갔는데 거기 어떤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하고 4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앉아서 5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복지리탕을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딱 알았죠. 대낮에 복지리탕을 먹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술을 굉장히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복지리탕을 대낮에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이쁘나 뭐가 가서 설명을 해달래요. 막 소개해주면서 이 사장님 서울에서 돈 잘 벌고 잘하시는 분인데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너 이거 이 사장님이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봐. 저희 설명하면 복지탕 먹고 있는 설명했어 제가. 우리 또 하면 다 해. 사장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10분이든 20분이든 서서든 앉아서든 기회 있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사장님이 준비했던 거 쏟아 부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연습하고 그거 하려고 강의 듣고 그거 하려고 행사 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때 놓치고 어버버하고 아유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죠.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제대로에 사람들이 자신 없어서 미루는 거 아니고 저는 그 자리에 술더프를 바로 해버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아들 수 있게. 이분들이 딱 보니까 복잡한 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심플하게 설명했어요. 심플하게 설명했더니 괜찮네, 뭐 오빠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좀 이따가 제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금방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분이 가시더니 한두 시간 뒤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파트너사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문이 이 천장보다 훨씬 높은 사이즈의 문이에요. 큰 성문같이 생긴 거예요. 여기래요. 그래서 두들겼더니 안에서 누가 나와요. 촥 문을 열고. 손님인 줄 알았나 봐. 알고 봤더니 거기 룸사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룸사롱 마담이었던 거예요. 청주에 있는 제일 큰 룸사롱 마담. 들어오래요. 저희 손님 아니고 여기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방으로 안내해주더라고요. 룸사롱 방은 가면 문 이렇게 있고 테이블에 이렇게 있고 소파 이렇게 있죠? 여기 TV 모니터 있고 여기 술잔 쫙 세팅돼 있고. 남자 사장님도 잘 아시죠? 에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자주 가시잖아요. 뭐 어제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여기 경기가 없어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여기 딱 가서 여기 둘이 앉았어요. 저 여기 앉고 그 형님 여기 앉으시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죽어. 딱 앉아. 누가 있냐면 여기서 일하는 아가씨들. 아가씨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픈 전이었기 때문에 아가씨들 웨이터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쫙 앉아.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되게 시원하게 입고 계셨어요. 남자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원단이 적게 들어가는 핫팬츠에 민스커트에 나시에다가 막 그거 입고 그 다리 꼬고 안고 막 시선을 어디다 둘 줄 모르겠는데 그 어두컴컴한 조명 있죠? 이런 밝은 조명 아는 거 아시죠? 아이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아시잖아요. 오렌지 조명 좋아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네, 모른다고요? 저분이 제일 많이 가신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시면 제일 많이 가신 거야. 네, 이건 100%예요. 이게 다 제가 안다니까.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앉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설명하시래요. 그 조명에서. 우리 또 하잖아요. 하면 하지. 앉으세요. 테이블에다 그 보이지도 않는 조명 A4 용지에다가 막 설명, 시선을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시선을 돌릴 수도 없고 열심히 쇼더플을 했어요. 30분짜리. 여기 딱 보니까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30분짜리를 짧게 해서 요점만 딱 찍어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럼 책 강의 끝나기도 전에 그럼 저부터 할게요. 먼저 하는 사람 임자 아니에요? 그럼 나 선물 중이라고 돈 주는 거예요. 전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쉽게 풀리는구나. 밖에서는 개통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여기서는 지들이 먼저 하겠다고 먼저 주는구나. 제가 먼저 했어요. 이러면서 돈 주는 거예요. 그 핸드폰이 안 되면 셀린 세트에서 하면 DT였었는데 50만원, 그때 기억 안 나는데 셀린 하면 30만원이고 50만원 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럼 그거 하겠다고 화장품 사겠다고 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통을 했어요. 딱 받았어, 서류를. 그때는 지금처럼 S마트 바로 개통이 안 돼요. 써서 센터로 가야 돼요. 그때 센터가 없었어요, 청주에. 이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이 마담분이 또 있대. 전화를 하는 거야. 야, 지금 갈 거니까 애들 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 역까지. 역에까지 또 이렇게 우르르 들어와. 제가 이걸 2달 동안 청주에 있는 룸사롱을 제가 다 갔어요. 청주에 룸사롱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아요. NRC에서 룸사롱에서 숄더플레이 많이 한 사람 제가 제일 많이 했을걸요. 그래서 이때 DT를 3, 40개 끊었어요. 뭐 가면 다 끊는 거예요. 그냥 뭐 설명 필요 없어. 나중에 뭐 30분도 안 해. 한 10분만 해도 다 해. 저기 갔다 왔는데 이걸 다 하셨거든요. 그럼 줘 그냥. 저 가게 어디 갔다 왔는데요. 거기 하시면 다 하신대요. 그럼 그냥 주는 거예요. 막 해달라고. 사람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고민하다가도 누가 다 한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하겠다고 해요. 그냥 더 먼저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시다 보면 처음에 하면 어렵지만 하는 분이 많아지면 파트너가 금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개통을 하고 이제 하루가 마무리돼서 소주 한 잔 먹고 이제 거기서 자야 되니까 다음날 또 미팅도 있으니까 모텔에 갔어요. 그 사장님하고 둘이서. 남자 둘이서 모텔 간 걸 처음 했어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남자 둘이 갔는데 이분이 항상 긴 팔에 긴 바지만 입고 다녀요. 그분들은 다.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소주 또 사갖고 왔어요. 소주 맥주 더 먹자고. 그래서 이제 방에 딱 들어서 먼저 씻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씻으세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먼저 씻으십시오. 좀 천천히 씻을게요. 근데 그럼 옷을 막 벗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쫙. 목 아래부터, 손목 아래부터, 발목 위부터, 앞뒤로 다 문신이에요. 뉴스에서 보는 거 있죠. 조직 검거되면 막 사진 찍잖아요. 앞뒤로 용문신 막 감겨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처음 봤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아니면 그런 분들이 뉴스에 나오면 대부분 안 좋은 일로 나오잖아요. 뭐 폭행 사건,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친한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둘이 있으니까. 너무 진짜 이거는 그 남자들이 안 그러실 것 같잖아요. 다녀보세요. 그분 운동해서 몸도 좋아요. 그분들 정기적으로 산에 가서 운동도 해요. 그분들 진짜 정기적으로 2달, 3달씩 산에 가서 운동합니다. 체력 단련해요, 기본적으로. 몸이 다 좋아.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을 못 넘기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착했어요. 되게, 저는 그때 그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이분이 되게 순수하구나. 너무 안 좋은 면만 나오는구나. 이분들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순수한 면도 있다. 저한테 스폰서님이셨어요. 제가 기초사업 설명도 하셔야 돼요 했더니 그 나름 잘 못하시는데 기초사업 설명 10분, 15분 준비해갖고 해요. 근데 당연히 못하죠. 왜 그런 걸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 말하는 것도 두서도 없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그래도 우리는 칭찬을 하잖아요. 선생님 대단하시다. 이런 사업 설명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굉장하네. 저한테 스폰서님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다가 사업을 이제 어느 날 이제 전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쪽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영업에 중요한 게 저희는 세일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일즈는 조직을 확장하거나 정보를 주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오로지 저는 이때 세일즈에 그 영업하는 거에 눈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개통을 많이 했고 매출을 시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결국은 함께 뛰는 파트너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못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처럼 제대로 자기 소신을 밝힌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 12년째 하고 있지만 자기 소신을 밝히고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사라져요? 조용히 사라져요. 본인이 왜 못하는지조차 설명 못하고 왜 안 할 건지조차도 말할 수 없는 자신감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이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스폰서님 저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잘하고 계신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사람 진짜 멋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합법적인 일을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멋있죠? 완전 멋있잖아요? 저 완전 남자가 봐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소신 있게 밝힌 사람을 처음 봤어. 당당하게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건 돈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못하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해야 그래서 그렇죠. 네. 사장님 그러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분이 가셨는데 몇 개월 지나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를 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기 전에가 7개였는데 드디어 8개를 채우셨다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때 또 한 번 배웠죠. 많이 끊고 많이 생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진짜는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불나방처럼 불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타버려 죽어버렸어요. 딱 그 케이스예요, 전형적으로. 제가 그걸 거의 3, 4개월을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물론 일시적으로 수익이 생겼고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업자분들이 막 대박이 쳤고 영업 잘 뛰는 사람 찾고 막 이런 사람 찾잖아요. 물론 그런 분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랑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대박이겠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꼭 그런 분이 아니어도 사회별 사업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것도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들 봐도 안 무서워요. 경험을 해봐서. 처음에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이거 색다른 기분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분은.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무서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무서워. 선생님 소주 한잔 드시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통 까고 이렇게 드시는데 왠지 술 잘못 먹으면 맞을 것 같아요. 예의 없게 먹으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막. 그거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 경험도 제가 사업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또 그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라인들을 계속 만들어 가기 시작했죠. 그 만들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특히나 지금 바뀐 보상 플랜은 혼자서 도전하거나 혼자서 뭘 해보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보상 플랜이에요, 지금. 맞죠? 여기 그룹장님이 계시고, 여기 있는 모든 그룹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셔야지만 원하는 결과들을 낼 수 있는 보상 플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강조하고 개인이 아닌 팀을 우선순위로 하는 보상 플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 처음 들으시나 봐요. 아, 보상 플랜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네. 예전에는 매출만 가지고도 직급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거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매 차수별로 같은 직급을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걸 또 유지해야 되고 하는 게, 다이아몬드 가는 거를 사람들이 돈으로 가려고 하면요, 가는 게 이상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이익이에요. 다이아몬드 가려면, 돈으로 가시려면. 근데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대박인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인 라인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좀 더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했냐면, 할 얘기는 많은데, 그때 이제 엠보임이라는 게 막 이슈가 되기 전이었었어요. 엠보임이라는 이슈가 되기 전에, 엠보임이라는 거 우리가 인수한다는 저 소식을 딱 듣고 나서 회사 쪽에서 엠보임에 대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몇 명 안 되는 파트너들하고 5명 정도 리더를 데리고 엠보임을 만들겠다고, 저희끼리 아무것도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끼리 교육자료 열람하고 교육자료 PPT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서 뭐 했냐면, 신촌에 있는 카페 빌려가지고 거기서 5명이 착감되면서 5명이서 연습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뉴얼도 없고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지금이야 뭐 시스템도 다 있죠. MP도 있고 막 원데이 돌아가지만, 초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리더 5명 데리고 신촌에서 카페 빌려가면서, 엠보임은 새로운 분위기에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빌려서 PPT 자료 만들고 우리끼리 또 연습해요. 기본 제가 10년 전에 8년 전에 했던 거와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합니다. 자료 만들고 강의하고 들어보고 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계속 그거를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엠보임만 가지고도 파트너가 몇 명까지 넣었냐면 40명까지 했었어요. 엠보임만 가지고도. 중요한 건 이 5명이 저랑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우리끼리 하면. 왜? 우리는 앞에 다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우리 고생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무너져도 봤는데 이까짓 거 한번 해보자 해서 5명이서 똘똘 뭉쳐서 사비내가면서 커피 먹어가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년 정도 동안 매출을 한 개도 못 끊었어요. 경험이 없는 거야. 어떻게 미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헬프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근데 저희 포기 안 했죠. 왜? 이건 분명히 우리가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뭔가 포인트를 찾으면 이건 분명히 답이 나올 거야. 왜? 컨텐츠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1년 정도 딱 됐을 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이정아 다이아몬드인데, 이정아 다이아몬드이 아는 지인의 체험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끝나고 내려오는데 실실 웃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실성을 했나? 또 안 됐나? 충격받았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왜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저한테 제가 남편이니까 오빠 1년 끊었어 이러는 거예요. 1년 동안 매출을 한 개도 못 끊었는데 5명이서. 근데 갑자기 끊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있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야 장난치지 마, 솔직히 말해봐, 끊었어 못 끊었어. 1년 끊었대요. 그것도 얼마로? 23만 원 받아가지고 1년 끊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시작점. 이 사례를 그대로 저희가 모인 자리에서 그 사례를 그대로 브리핑했어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더니 반응이 어떻더라. 중요한 건 이 5명이 그때부터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3년도 끊어오고 5년도 끊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인원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원이 40명, 50명, 10몇 명까지 갔다 계속 늘어나는 60명. 신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더 큰 계획을 잡자. 저는 승급하는 걸 계획 잡자. 제가 승급에 대한 목표가 없었어요. 승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뭐 인원 막 계속 그 상황인데 직급에 대한 욕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그때 이제 우리 다 한번 해보자 해서 1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농사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우리 내년 몇 월까지, 그러니까 3월이죠. 올 3월까지 현재 지금 리더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 이때 컨벤션에 다양한 이상 승급하는 걸로 계획을 쫙 잡았습니다.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저랑 김정민 사장님 스타 가는 거 하고 저희 지금 리더 파트너들 다이아몬드 7명을 마감하는 거예요. 3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진짜 미친 듯이 집중해서 전원이 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조회 참석하고 막 뛰면서 매출 모으고 수시로 마감별을 계속 체크하고 계속 뛰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리더분들이 찾아와요. 뭐라고 뭐냐면 국장님 저 아무래도 이번에 못할 것 같아요. 유지 못하면 어떡하죠?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매출이 안 모여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여기 있는 다양한 도전하는 파트너들이 다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사장님들이 만약에 하신다는 파트너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했던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장님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될 거다.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마감 못하면 나도 마감 안 할 거다. 우리는 동시에 마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승급 안 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저는 그 전에 스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유지 안 했어요. 같이 간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식구니까 같이 간다. 안 가면 다 안 간다. 왜? 우리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4월에는 간다. 중요한 건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중요한 건 마지막 날 마감까지 해서 전원 승급 다 했어요. 100%. 한 명도 누락된 사람 없이 전원 다 승급. 그래서 이번 드림 투어 때 8명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저희가 또 목표를 잡았죠. 내년 농사. 우리의 내년 농사는 뭐냐면 이번에 스타가 된 나랑 김정민 사장님 크라운 마감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10명 있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10명 100% 스타 마감하고 이 파트너들 지금 현재 에메랄드 루비 현재 지금 신규부터 시작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전원 다이아몬드 승급시킨다. 그렇게 되면 크라운 2명, 스타 10명, 다이아몬드는 20명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면 드림투어 가서 버스 40인승을 다 내 파트너 우리 그룹으로 채운다. 내년 9월에 무조건 채운다. 그래서 저희 그룹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됩니다. 왜냐면 이미 맛을 봤어요. 되면 어떻게 되는지 쉽지 않지만 되면 어떤 행복한 일들이 있는지 맛을 봤어요. 제일 무서운 건 맛을 안 본 것보다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미쳐요. 왜? 그 맛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 그룹은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다이아몬드 클럽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클럽 운영해서 컨벤션 2번 그 드림 투어 말고 저희 그룹에서 상반기 하반기 다이아몬드 이상 데리고 해외 나갑니다. 2번씩 다이아몬드 클럽. 저희 와이프도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희 장모님만 유일하게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다이아몬드가 아닌 분은 저희 아버지랑 장모님밖에 없어요. 장모님 에메랄드, 저희 아버지 에메랄드, 나머지 다 다이아몬드 이상. 제가 이번에 컨벤션 때 혹시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 얘기를 언급했어요. 저희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장모님만 다이아몬드가 아니십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김서방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를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 미친듯이 쫓아가고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다이아몬드 가겠다. 창피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다이아몬드 클럽에 꼭 가고 싶다. 저희 장모님 여행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이아몬드 클럽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13일날 둘째를 낳았어요. 다음 도전할 때 임신 8개월에 배를 들고 나와서 슈더폰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쉬라고 해야 되죠? 무리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해라. 왜? 우리는 목표가 있잖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다가 애 나오면 병원 가면 된다. 하는 데까지 해라. 그 배 가지고 슈더플랜 다녀서 진짜 부평센터에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 배를 가지고 슈더플랜 하나 다녔고 실제로 끊었어요. 결제를 끊고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다음도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본코드도 있지만 제 동생이 있고 제 아바타 있고 제 아바타에서 AB가 나눠요. 그래서 제 아바타가 다이아몬드고 본코드가 스타예요. 저 와이프가 다이아몬드고 이쪽 한쪽이 제 와이프 다이아몬드고 이번에 크라운 되면 제 본코드가 크라운 되고 아바타가 스타 되고 제 와이프가 스타 되고 아바타가 다이아몬드가 돼요. 제 동생도 뭐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쭉 다 똑같으니까. 제가 이번에 스타 마감할 때 저희 와이프 코드랑 제가 가져간 돈이 수당이 한 5천만 원 나갔어요. 제가 크라운 마감할 때 수당을 계산해봤어요. 코드를 여러 개 쓰잖아요. 다 계산해보니까 1억이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제 첫 수당은 12,800원. 제 스폰서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늘 사장님 지금 12,800원인데 사장님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지속하면 반드시 동그라미 하나씩 계속 붙을 거다. 믿어라. 전 진짜 믿었어요. 실제로 동그라미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할부가 없어요. 집도 현금 주고 샀고 차도 현금 주고 샀고 핸드폰도 당연히 현금 주고 샀습니다. 할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근데 이번에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다이아몬드 수상을 산 거예요. 제가 K5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6년째 탄 겁니다. 6년째.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다이아몬드 되면 다이아몬드 수상 가지고 차 사야지. 저는 항상 뭔가 목표를 뒀을 때 저한테 선물을 하나씩 해주거든요. 에메랄드 때는 시계. 좋아하는 시계 하나 가져서 내가 에메랄드가 되면 나는 반드시 내 수상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시계를 살 거야.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그 느낌이 계속 나요. 뭐 달성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사장님들 혹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계속 이제 사업하시면 돈 버시면 뭐 하실 거야 그러면 부모님 뭐 해주고 뭐 다 본인 건 한 개도 없어. 다 남의 준대. 그래서 뭐 맨날 저희 파트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돈 벌면 사장님 거부터 하세요. 고생을 누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사장님들 고생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했을 때 차 산 거예요. 현금 주고 3,500만 원 주고 그때 당시 풀옵션으로. 수당이랑 제가 있던 차 팔고 수당 받은 거 합쳐갖고 현금으로 K5를 뽑았어요. 제가 이걸 파트너한테 외쳤잖아요. 스타 가면 차 바꾼다. 스타 가기 전까지 절대 차 안 바꾼다. 스타 갔잖아요.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저는 그 차 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7인승을 사야 돼요. 지금 7인승을 차를 사려고 봤더니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차가 무슨 트럭 같아. 뭐 BMW 보고 그렇고 벤츠도 봐도 다 5인승이고 7인승 보면 요즘에 페리세이드 나오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걸 합리화시켜서 보려고 해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차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제가 핸드폰 살 때도 엄청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차는 제가 브랜드별로 다 뒤지고 있어요. 근데 사는 것보다 뒤지는 게 더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이 차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옵션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이 디자인, 휠이 너무 작은데? 이건 브랜드가 팔면은 감가상각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이거 엄청 두들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상 집부터 먼저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이 좁아져가지고 좀 한 내년까지 크라운 감사하면 좀 보태면 한 40평대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집 팔고 좀 보태가지고 집부터 이사를 갈지 차를 바꿔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애나 씨를 만나서 12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은 다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놀러 갈 때도 평일에만 갑니다. 주말엔 행사도 있고 복잡하고 비싸고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다이아몬드 만약에 장모님까지 다이아몬드 되시면 뭐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맨날 장모님은 못 가셔가지고 맨날 서운하시고 맨날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사위된 입장에서 파트너로 보면 괜찮은데 사위로 보기엔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번에 꼭 어머니 다이아몬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충분히 내년 9월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년 농사가 충분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지금 열심히 잘 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분명히 다 목표를 가지시고 나름 계획을 가지고 뛰고 계실 건데 하시다가 하시는 만큼의 결과가 비록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뛰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기간이 짧다 생각되면 조금 더 길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반드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뒤에 계신 리더분들이 더 가이드 잘 해주시겠지만 경력 짧은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은 포기만 안 하시고 꾸준히 하신다면 물론 어려운 일도 있죠. 우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절대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이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생각하시면서 즐기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가족끼리 매년 4월마다 괌을 올해도 갔다 왔거든요. 가족들끼리 일주일씩 괌 여행을 갑니다. 그 기분을 내기 위해서 매년 직장인이었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제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지금 이 애나 씨를 만나서 비록 아직은 큰 성공은 아니지만 나름 이제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 있어요. 내년 올 9월하고 내년 3월에는 제가 무대에 안 올라갈 건데 내년 9월에는 제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지켜보십시오. 그 컨벤션에서 저희 그룹의 이름이 최소한 30번 이상 나올 거예요.
30번 이상 듣게 되실 겁니다. 폴스타 김길성 크라운 다이아몬드 그룹이라는 얘기를 30번 이상 듣게 되실 거고 제 얼굴을 수시로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